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골튼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온전한 제 목소리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대본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목소리에 과장된 힘이 들어가는 관계로 이번엔 따로 대본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이 아닌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에 비해 제 역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가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옮기는 작업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이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최근에 제작 중인 삼국지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득 제작 중에 이러한 염려가 들더라고요. 장량이 하진을 왜 죽였는지, 그리고 원술은 왜 하진의 죽음에 이렇게 분노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 영상 속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제 작품을 원활하게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 작품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 또한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가미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공유함으로써 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을 접하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것이 이 컨텐츠 제작의 주 목적이고 바라는 바입니다. 사설이 길었죠. 바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국지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한나라 모든 시기를 관통하며 삼국지 시대가 도래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니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긴 시간선 중에 가장 뾰족한 부분을 찝어내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뾰족한 부분을 바로 후한의 제12대 황제인 영제가 즉위하는 시점으로 보았죠. 그렇다면 영제의 즉위가 왜 삼국지 시대의 등장의 도화선이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선 영제의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제의 직전 황제였던 제11대 황제 환제의 죽음부터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영제가 후한의 황제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후한의 제11대 황제 환제는 서기 168년에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붕어합니다. 환제가 물고기 붕어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황제와 같은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 죽을 때는 붕어를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드립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환제가 죽었으니 환제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환제의 뒤를 이어 후한의 새로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이치에 맞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환제는 생전에 아들을 낳지 못해 미처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점도 이해가 조금은 가는 게 36살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병치레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평소의 후계자에 대한 걱정을 굳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자신에게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죽는 것이 아닌 이상해야 이렇게 젊을 때 죽은 뒤에 일을 계획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환제는 사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로 죽은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따라서 다음 황제는 환제의 친척들 중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친척이라면 누구든지 황제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또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환제의 친척들 중에서 황제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지목을 당해야 황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황제가 될 친척을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은 황실의 가장 큰 어른이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황제가 사망하게 되면 황실의 큰 어른은 황태후였고
그 황태후가 지목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황제의 아버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황제의 아버지가 죽어야 황제가 될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황제가 죽었을 때 황실 내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은 황제의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어머니인 황태후가 차기 황제 지목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은 환제가 죽었을 당시엔 황태후 자리 역시 공석이었습니다. 환제의 어머니인 효숭황후 언씨는 환제가 황제가 된 지 6년째에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당시 차기 황제 지목권을 갖게 될 수 있는 황태후다운 높은 서열은 바로 황후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다음 황제는 앞으로 황후의 말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아주 높은 확률로 연출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황후가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 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엄청난 권한을 누리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환제와 결혼을 했던 역대 황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제는 생전에 총 3명의 황후를 두었었습니다. 물론 3명의 황후를 한꺼번에 둘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후를 교체하는 것은 가능한데 멀티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중 첫 번째 황후인 의현황후 양씨는 환제 제위 13년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후인 폐후 등씨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훗날 환제가 권력을 쟁탈하는 과정에 휘말려 황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폐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혼당한 황후를 폐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등씨를 폐위시킨 후에 새롭게 환제의 세 번째 황후가 된 환사황후 두씨가 결국 환제가 죽을 때까지 존버를 하면서 차기 황제 지목권을 확보하게 되는 주인공이 됩니다. 즉 두씨의 결정에 의해 후한의 미래가 달려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씨가 이 결정을 자신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 후한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 그 나비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씨는 아주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단이 바로 해독정후 유갱이라는 황족을 차기 황제로 지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과감한 결단이었냐 하면 유갱은 황제 지목 당시에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씨는 이런 미완성된 소년을 황제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후한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가 불분명한 소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후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가 된 성인의 황제를 들였다면 후한의 입장에선 상당히 안정적인 선택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 어린 소년이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후한의 제12대 황제 영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씨는 이런 위험한 도박수를 두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임조칭제에 있었습니다. 임조칭제는 간단히 말해 황제가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황제의 후견인인 황태후가 대신 국정 운영을 맡는 것을 일컫습니다. 현 상황에선 환사황후 두씨가 새로운 황제의 예법상의 어머니가 되어 임조칭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조칭제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황제가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연출 가능한 특수한 상황들 중에서 가장 연출하기 쉬운 상황이 바로 황제가 아직 어려 정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씨가 원하는 임조칭제를 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나이가 단순히 어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가 될 황족의 측근 세력들이 약하거나 없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세력들이 강한 상태라면 이들에게 권력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빼앗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어쨌든 이런 변수는 두씨 입장에선 존재해선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씨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임조칭제를 함으로써 권력을 독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갱은 나이가 12살인가 동시에 그의 어머니인 동씨만 생존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동씨의 가문은 사실상 평민이라고 봐도 무방했기 때문에 유갱의 측근 세력은 그냥 없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갱은 두씨가 간절히 원하는 이상적인 인조 칭제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한 하이스펙의 자기 황제감이었던 것이었죠. 즉 두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막중한 권한을 나라가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상황에서 거의 웬만하면 두씨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미래는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외로운 황제 그리고 환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